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안녕하세요. DJ 꾸미입니다. 지난 회에 이어 실록이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록입니다. 와. 우리 지난번에 텐션을 다시 끌어올려 볼까요? 예. 그 지난번에 우리 앨리스님 이야기 들으면서 청년수당 관련된 이야기 맞아요, 많이 나눴고, 그리고 직접 작사하신 가사도 한번 들어봤잖아요. 혹시 실록이님은 청년수당 받으면 제일 먼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그 상상을 해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뭐 일상생활 할 때 쓰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거 말고는 딱히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막 해본 생각인데 이런 것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타를 다시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이런 거 되나? 이런 취미생활 될 거예요. 네, 돼요. 그렇구나. 사실 아무런 제한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 술집에서 결제 안 되는 것만 빼고는 네, 제한이 없는 걸로. 네. 네, 그러면 앨리스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어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우리 지난 회에 앨리스님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그 노래 가사 작곡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약간 내게만 머무는 불행이라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되게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뭔가 마음에 이렇게 좀 딱 가라앉아가지고 그래서 뭔가 불행을 여쭤보기에는 좀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좀 그랬대요. 마빈 박사님께 노동 경험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내 노동 경험 너무 우울한데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우울할 것 같다 이러면 딱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근데 사실 뭐 이제 노동상담사 과정 들으면서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제 경우는 세 발의 피인 것 같고요. 비교는 아니죠. 약간 과장돼서 이제 전달이 된 것 같은데, 네, 감당할 수 있겠냐까지는 아니고, 그쵸, 네, 그냥 우울한 경험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있잖아요. 약간 맞아요. 그런 맞아요. 정도. 정확하게. 사실 그 당시에는 매우 우울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제 다시 알고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그런 노동법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오히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나. 노동법이 지켜지지 않은 일터였나 봐요. 네. 그게 그때도 좀 되게 의아하긴 했었는데 일주일의 수습 기간 그런 게 있는데 그때를 다 채워야지 이제 임금을 준다는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업무 교육 같은 거 담당하시는 분께서. 그래서 저도 좀 의아하긴 했거든요. 여태까지 살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약간 불법인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데 그게 어떤 얘기인지는 그때 당시에는 전혀 예감하지 못했는데 일주일 그냥 자기가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때 했던 게 이제 텔레마케팅 그런 거였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무단해고? 예. 그런 예고 없이 약간 그렇게 당한 거죠, 제가.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때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한 20명 좀 안 되게였나? 그때
같이 일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거의 한두 분 남았었나? 같이 시작하신 분 중에 네. 그러니까 다 거의 무단 해고를 당하고 거의 아니면 무단 결근하거나 근데 무단 결근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아마 그러니까 모르게 따로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네. 근데 저는 당연히 그 근로 의사가 매우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도 출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시 다시 그런 권고사직을 이렇게 예고 없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그만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다음날에 그 맨 처음 얘기하고 그 다음날에 출근할 수 있었던 거는 약간 뭔가 모호하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법망에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얘기를 걸러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핵심 내용은 이제 그만 나와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은 그런 내용이었어가지고 근데 정확하게 이제 잘렸다거나 뭐 그런 해고 통보를 제가 받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그 일주일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일했던 수당은 전혀 1원도 받지 못했고요. 일주일에 네. 제가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는 게 일주일 동안은 돈을 못 받는 거야라고 해놓고 일주일 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잘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근무를 만근을 해야지 이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 일주일 되기 전에 다 그냥 해고를 해버리는 거죠. 그만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뭔가 능력이 괜찮다고 판단되는 사람만 남기는. 네. 온갖 노동법 위반 사항들이 많네요. 들어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죠? 하나 얘기하면 실제로는 1년 미만 계약일 때는 수습 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요. 그리고 1년 이상이더라도 정확히 하여튼 1년 미만에서 그렇게 할 수 없고 뭐 그때는 최저임금의 90%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그 교육 기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일주일을 채우지 않더라도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되고 부당 해고를 당하신 거고 부당 해고에서는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던 것과 그 다음에 해고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것. 근데 아마 30일 전에는 해당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부당 해고는 뭐랄까 좀 그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 걸 수 있으면 걸고 아니면 아닌 것 같고. 근로계약서도 안 썼을 그렇죠. 그런 것 것도 같은데. 있는 거죠. 네,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안 썼던 것 같고요. 아마 텔레마케터가 사실 되게 직업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약간 꼼수를 쓴 것 같긴 해요. 남을 사람들만 남게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안 좋은 노동의 현장이죠. 실제로 문제가 있고. 사실 그 일을 한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아빠의 반대가 있긴 했어요. 약간 그런 거일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언지를 주셨는데 약간 제가 그런 걸 거라는 거 노동 현장이 잘 안 지켜질 거다. 그런 아마도 그런 분야가 텔레마케터 분야가 맞아요. 좀 그런 사례가 많나 봐요. 아무래도 그 많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셨으니까 그런 거를 들으셔서 아마 아셔서 맞아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맞아요. 것 같은데 그래서 막 그만 나가라 이런 이렇게 권유를 하셨는데 저는 끝까지 그 말을 설마 했는데 설마가 역시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게 작정하고 공고를 올렸을 거예요. 네.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정말 뭣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거죠. 보통 알바 혹은 어떤 파트타임 뭐 아니면 계약직을 구할 때 그런 20대 초반 혹은 사회 경험이 적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혹하게 공고를 올리고 실제로는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자리 아니면 너네는 어디 갈 수 없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하는 게 낫다. 잘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블랙 기업의 그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그런 약간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뭔가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 뭔가 증거가 될 만한 거를 별로 확보하지도 못했었고 그래서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일주일 해봤자 사실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 저한테는 큰 액수였지만 이게 과연 이렇게 작은 액수도 그런 거를 처리를 해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흐지부지 이렇게 그냥 잊혀졌죠. 그냥 다른 좋은 더 믿을 만한 알바를 구해서 다시 돈을 버는 게 낫겠다 약간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실롱님이 이렇게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알려주시니까 다시 한번 정말 엄청난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당했다는 게 좀 실감이 나고 또 그 노동법 강의 들었던 것도 이제 다시 복습되고 그러게요. 아주 슬슬 나오시니까 되게 전문가 같아요. 저도 나중에 언젠가 그렇게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 전문가는 또 다른 분들이 계시죠. 전문적으로. 그리고 사실 100원 안 주는 사업장은 100만 원도 안 줄 거고 1000만 원도 안 줄 거예요. 명언이다.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저는 그런 사업장들에서 알바할 때 뭐 그런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그냥 어디 가서 계약을 할 때 꼭 녹취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 보러 갔을 때도 녹음을 했었고 뭐 다른 사업장 갔을 때도 녹음을 하고 이게 어쨌든 그 사실 언제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예방하는 차원에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좀 안타깝죠. 사실은 이렇게까지 해서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이후의 노동 경험은 좀 어땠어요? 그렇게 좀 호되게 당했다고 해야 되나? 호되게 그 이전이었는지 이후였는지 모르겠는데 다행히 그렇게 크게 대인 거는 그때가 딱 한 번이었었고 다행이네요. 그냥 제가 서비스직 쪽을 많이 했었는데 호텔이나 그런 레스토랑 뭐 서빙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가장 오래 일했었던 게 이제 헬스클럽에서 리셉션에서 이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제 약간의 그런 소위 진상 손님 분들을 맞아요. 좀 많이 목격하고 당하고 네 그래서 업종을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그게 다예요. 업종 들으면서 고생하셨겠다. 서비스직 그리고 헬스를 듣자마자 진짜 고생하셨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어떤 진상들이 그렇게 많나요? 글쎄 뭐 사실 이것도 좀 오래된 거라서 이렇게 막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래도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런 호텔 연회장에서 서빙을 할 때 그게 규칙이 있어요. 막 서빙하는 것 같아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먼 곳에 있는 데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서빙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테이블에서도 어떤 특정 한 사람을 기준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서빙을 하는 건데 그래야지 이제 다른 사람하고 협업하는 거라서 그 동선이 엇갈리지 않고 더 빠르게 다 효율적으로 서빙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이 되게 배가 많이 고프셨었나 봐요.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었는데 왜 저기는 주고 여기는 안 주냐.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죠. 저희가 이 순서대로 나가는 게 있다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된다고 했는데 이제 계속 아무래도 배고파서 더 이제 약간 화가 더 나셨는지 몰라도 계속 도촉을 하시고 왜 자기 여기도 다 주는데 왜 안 주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약간 뭐라고 했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단 막 이런 식으로거나 막 아무래도 제가 그때 지금보다 더 어려서 좀 더 약간 만만하게 생각을 하셔서 약간 그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랬죠. 그런 게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헬스클럽 같은 경우는 그런 그 뭐라고 하지? 그런 사물함이 있잖아요. 옷 같은 거랑 가방, 짐 같은 거 넣는 사물함 키를 항상 받아 가셔야 되는데 이제 그 회원증 같은 거를 주시고 그 키를 받아가는 건데 회원증을 주실 때나 아니면은 그 키를 다시 반납하실 때 이렇게 그 데스크라고 하죠. 거기에다 이렇게 잘 주시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네. 던지지 않으면 괜찮다. 그치. 약간 이런 건데. 근데 뭐 그게 뭐 약간 꼭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는데 미끄러져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게 그렇게 크게 그런 거를 신경 쓰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서 이게 이렇게
신경 써서 주지 않으면 이게 진짜 미끄러져서 이렇게 받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데스크 넘어서 저기 아래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가끔은 진짜 던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거의 출근 거기가 여의도였어가지고 이제 아마도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많고 아무래도 프라이드가 되게 높으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또 보통은 이제 출퇴근 이제 전후로 많이 오시니까 이제 피곤한 상태인 경우도 많고 약간 그렇죠. 그런 뭔가 스트레스를 저에게 어떻게 하다 보니 조금 약간 전달되게끔 하시는 경우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피곤하면 집에 가지. 운동을 하러 와. 더 근데 피곤하게. 거의 보면은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씻으러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니, 그치. 잘, 왜 화를 내고 가. 그 제가 몰랐었는데, 저도 예전에 그 아는 분이 트레이너를 하고 계셔가지고, 형인데, 그 헬스장에서 일을 하려고 했었어요. 예전에 한번 일을 구했었는데, 그때는 몰랐다가, 그 최근에 뭐 유튜브나 뭐 혹은 매체를 통해서 들었는데, 여성분들한테 그렇게 들이대는 사람들이 많다고. 맞아요. 그 얘기 진짜 많이 하고, 이게 가만 보면, 약간 좀 이게 저게 그 장면이었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때가 있었어요. 헬스를 다니다 보면 약간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지금 얘기하시니까 저도 생각나는데 이제 그 규칙적으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회원님이시니까 아무래도 얘기를 맨날 보다 보면 얘기를 좀 몇 마디 나누고 좀 친분이 조금씩 쌓이게 되는데 그러면 업무를 해야 되는데 계속 말을 시키시고 그죠, 그리고 그죠. 또 이게 막 아침에는 진짜 저희가 오픈이 6시인가 그랬었는데 5시 반부터 줄이 쫙 서 있어요. 그 복도 저기 엘리베이터 끝까지. 그러면은 신기하네. 빨리 이거를 빨리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옆에서 약간 물어보시는 듯 말을 시키는 듯 막 이렇게 약간 시간 끄시고 이러면 또 뒤에 회원님들은 막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고 저희도 이렇게 뭐 억지로 보내기는 어려우니까 맞아요. 네 이런저런 그리고 또 뭐 그런 체육복 같은 거를 저희가 끊으신 분들은 지급해드리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교체해달라고 여러 번 그러거나 아니면 원래는 한 번 지급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더 달라고 이렇게 약간 억지 부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가 골프장이 있는 데여서 되게 큰 데, 어딘지 혹시 아시는 어딘지 모르는데 그 키워드가 겹치면 네 모든 게 가정되잖아요. 네 거기가 뭐였더라 파트였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러면 약간 저의 전 직장이 너무 저기 말하지 그런 것 마세요, 같은데 아무튼 네 거기가 또 이제 오시는 분들이 다 뭔가 그런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은 알만하신 분들 뭐 전 은행 총장 뭐 이런 분들이나 뭐 아니면 아나운서 분들도 많이 오시고 가끔 연예인 분들도 오시고 이랬었는데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게 그래서 골프장에 있어서 원래는 저희가 그 타석 배정이라고 골프를 치시려면은 배정을 여기 데스크에서 먼저 받아서 가셔야 되는데 그거를 규칙을 안 지키시고 막 올라가서 뭐 이렇게 해달라고 전화를 주시거나 네 그러면 약간 실갱이가 저희가 그 규칙이 다 있는데 왜냐면은 그 위에서 받아가시면은 이제 뭐가 이렇게 자리가 엇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다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정해진 규칙 같은 걸 잘 안 지키시는 분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마감할 때도 빨리 가셔야지 저희도 집에 갈 수 있고 이제 막차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많이 생각나고 가장 심했던 거는 제가 당한 건 다행히 아닌데 그 영업부라고 하죠. 영업 그런 회원권 판매하시는 부서의 매니저님한테 어떤 회원분이 뭔가 화나시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비 오는 날이었어가지고 우산을 그 긴 장우산 있잖아요. 우산을 들고 오셔서 막 들이밀면서 삿대질을 하시는데 그건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너무 솔직히 비상식적이고 예의에 어긋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되게 서비스직의 그런 고충을 다시 한번 세상 깨달으면서 되게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 골프가 겹치면 40, 50대 혹은 60대까지 어른들이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른 짓을 하시니까 그런 게 좀 많다고 하고 제가 최근에 그냥 들었던 건데 이게 계약 형태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PT나 혹은 뭐 카운터 뭐 이렇게 데스크 보시는 분들까지 그 영업 아닌데 그 인센티브제 이렇게 계약을 해서 그 본인이 유치한 회원에 따라서 급여를 가져가고 그래서 어쨌든 그 회원분들한테 거의 뭐 복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까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그 다니신 데는 약간 헬스 전형적인 헬스라기보다는 회사에 가까웠던 것 같긴 하거든요. 들어보니까 어쨌든 그런 게 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부적으로.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정해진 규칙 범위를 어긋난 행동을 회원님께서 하려고 하실 때는 이제 무조건 자기 담당을 불러달라 이렇게 하셔서 그러면 또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면 또 그 부서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저희는 되게 난처한 입장이 되고 저희 나름대로 정해진 게 있는데 그래서 또 그 부서 그 사람들과 또 사이가 약간 껄끄럽게 되고 이런저런 또 근데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안타깝네요, 진짜. 진짜로. 이 서비스직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충. 사실 어. 받는 사람이 좀 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약간 정확히 뭐 이렇게 언어로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 건강 혹은 헬스 운동이 갖고 있는 이 영역에 그 노동의 현장에서 좀 문제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런 게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그 뭐지 한 번에 큰 돈이 오고 가고 하잖아요. 뭐 1년권을 끊거나 네. 아니면 뭐 다른 걸 엮어서 팔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경쟁도 엄청 치열하고 그 트레이너 혹은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끼리도 경쟁하고 이런 게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생각나는 거는 이제 사장님께서 되게 근검절약 철저하신 분이어가지고 이제 사장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이 퍼지면은 이제 여름에는 에어컨을 빨리 꺼야 되고 그게 더운 헬스장에서 네 그리고 뭐 겨울엔 당연히 히터 꺼야 되고 네 그런 또 고충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처음에 우울한 노동 경험이라고 해서 계속 우울한 얘기만 했던 것 같은데 그 우리 아까 그 지난 회에 청년 수당 이야기를 하면서 좀 삶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노동 경험은 좀 어땠는지 좀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사실 그 이후에 제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노동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간간히 했던 거는 되게 꿀을 알바였던 꿀 게 알바.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약간 뭔가 믿음직스러운 곳에서 이렇게 알바 제의를 받은 거여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그 청년수당 오리엔테이션 네, 서울시 청년 지원센터 거기 분들과 같이 일했을 때 네, 정말 그런 직장에 다니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물론 그때만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당연히 돈을 정확히 주는 거는 당연히 확실하고 그 외에도 이제 그때 거기에서 일했던 날에 밥은 당연히 물론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그때 간식도 따로 있어가지고 아마 간식을 한 2-3번 넘게 먹었던 것 같은데 네. 거기 탕비실이 따로 있잖아요. 그 휴게 공간이라.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외부 행사에 거기 지원을 나간 거였어가지고 네, 시청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따로 공간에 이렇게 가가지고 그런 간식 가져온 걸 먹고 약간 이랬었는데 정말 그런 간식 잘 챙겨주는 회사 너무 그쵸. 좋은 것 같다. 그리고 휴게 시간도 정확하게 지켜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다 아시는 분들이어서 더 편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아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그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다 또래가 다 청년이어서 또래가 많아서 이제 또 새로운 사람들도 사귀게 될 수 있었던 것도 되게 좋았고 일단 그 업무 자체가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지 않아서 그것도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끝나고 회식을 했을 때 그런 강압적인 회식이 아닌 자유로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정말 도란도란 얘기하는 그냥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그쵸. 노는 것 같은 그런
정말 가장 좋은 알바였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했던 알바 중에. 네. 들어보면 이게 어딘지 모르고 그냥 들었을 때 이런 거잖아요. 그 기본적인 노동법을 지키고 네. 임금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지키고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도 동료적 혹은 약간 수평적인 관계이고 이런 거잖아요. 네. 너무 행복한데?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되게 이상적인. 그쵸. 그 말이 진짜 딱 맞는 것 같긴 해요. 그쵸. 기본적이면서 이상적인. 사실 월급 제때 주는 거 당연한 거고 휴게 시간 지켜지는 것도 당연한 거고. 사실은 그 뭐 세 가지라고 하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아마 다니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청년이 다니고 있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균형이 무너지면 이제 그만두는 것 같고.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흔히 얘기하더라고요. 그 하나가 경력이 되는 거, 경험이 되는 거, 그리고 하나가 보수가 적절한지, 그 다음에 관계가 좋은지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꼽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뭐 어쩔 때는 뭐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뭐 돈이 조금 적어질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어쨌든 그게 좀 하나의 균형을 좀 맞춰가면 어쨌든 퇴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 중에 하나가 안 맞아서 지금 퇴사하고 싶어요. 네, 아무튼 생각해본 보람을, 네. 아니 말씀하세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헬스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했을 때 경력이 안 되는 거 빼곤 괜찮았던 것 같긴 한데 근데 관계가 사실 좋다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게 일하는 동료랑 사실 좋아봤자 얼마나 그쵸. 좋을 수 있는가 약간 진짜로. 그런 게 있어가지고 또 특히 또 한국 사회는 나이 중시 서열 중시 또 일에 있어서는 그 들어온 순서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되게 애매하고 복잡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약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기는 했지만 계속 퇴사 의사가 없었더라도 계속 일하기에 조금 이렇게 이상적인 직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꽤 오래 거의 2년 가까이 일을 오래 해가지고 하셨네. 어느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떠나시고 제가 거의 이제 팀장 정도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경력이 된 건데 어쨌든 거기에서는 근데 또 이제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 사람이 나이가 더 많다는 이유로 이제 팀장을 하기 더 적합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저는 되게 정말 허무감도 느끼면서 이 한국 사회의 그런 서열과 나이 중시하는 거에 대해서 근로 굉장히, 의욕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환멸감이 네 그나마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퇴사할 거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나마 덜 아쉽고 덜 화가 났지 만약에 정말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은 굉장히 화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전에 팀장을 하셨던 분이 이제 저희가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팁, 팁 같은 건데 그러니까 그 기본급 외에 수당? 그런 거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약간 상 같은 건데 인센티브. 맞아요 인센티브. 이렇게 네 밤이 되니까 머리가 잘 안 들어. 그 인센티브 정확히 말하면 인센티브는 아닌데 이제 돌아가면서 뭐 이달의 친절 직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보너스? 네 보너스 맞아 보너스. 나 처음에 인센티브인가 이러다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뭔가 아쉬운 거 있잖아 2% 그런 느낌이었어. 제가 요즘에 영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한국말이 생각이 잘 안 나요. 대박. 근데 사실 이거는 영어 열심히 안 해서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이거 영어 단어라는 또 이런 함정이 있는. 그러네. 네. 아무튼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그게 말만 뭐 친절 직원이지 약간 암묵적으로는 돌아가면서 다 골고루 받게 되어 있는 그런 건데 이제 그 예전에 제가 맨 처음에 입사했을 때 계셨던 팀장님은 그걸 잘 지켜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팀장 맡으셨던 분께서
이제 자기가 퇴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자기가 미리 한 번 더 받고 가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저의 순서를 가로채고 그래서 결국에 저는 한 번도 2년 동안 단 한 번도 그거를 못 받게 된 네, 약간 그런 아이러니하고 화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네. 근데 또 이렇게 막 계속 뭔가 우울한 얘기만 한 것 같은데 뭐 좋았을 때도 많았어요. 그때 일하면서 아니 뭐 억지로 작지만 해도 이미 좋은 거 수당 그 활동지원센터에서 다 들어가지고요. 아니 저는 그냥 그 뭐지 보통은 보람은 됐고 그 약치기 그림 중에 보람은 됐고 월급 주세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최근에 들어서는 다시 이게 보람이 됐고가 아니라 보람을 갉아먹는 요소들이 너무 많으니까 보람 말고 차라리 그냥 돈을 제대로 달라 이렇게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네, 저는 일하면서 혹은 노동하면서의 보람이 없으면 사실 지속적으로 그 일을 유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하는 일자리에서. 근데 그게 사실은 한 번 혹은 어떻게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 그 일자리를 선택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게 또 없으면 그 경험이 없으면 사실 되게 좀 피폐하게 일하고 노동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하고 좋은 경험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어쨌든 활동지원센터에서 노동법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데 배우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으로 안 지키면 또 이상하고 청유가 하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다음 직장이 한국이 아니잖아요. 좀 자연스럽게 워킹 홀리데이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 너무 궁금해요. 이거를 좀 어떻게 가게 됐는지 어느 그 나라를 왜 선택하게 됐는지 가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렇게 질문이 막 우다다다 나올 정도로 궁금한 게 많은데 차근차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는 나라가 이제 정확하게 아일랜드. 네, 아일랜드와 호주요. 호주도 같이 두 군데 가시는구나. 가시는 거예요? 네. 가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워킹 홀리데이로 갈 경우에는 보통 거의 서비스직으로 많이 하게 되죠. 어쩔 수 없이. 네. 뭐 카페라던가 식당 이런 데나 뭐 아니면 청소 이런 거 하기도 하고 뭐 가끔 공장이나 농장 가시는 분들도 있고 네. 각자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아마도 특수 분야 정말 전문직 아니고서는 거의 네. 잠깐 있다 오는 거라서 네. 어느 정도 원님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기간은? 저번에 제가 물어봤는데 안 돌아올 수도 있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쎄요. 일단은 뭐 최소 2, 3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워킹 홀리데이를 가려고 생각했던 게 워홀을 먼저 생각한 것보다는 제 꿈이 이제 세계 일주를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꼭.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그거에 약간 예행 연습 같은 거기도 하고 워킹 홀리데이가 그리고 꼭 뭐 세계 일주 아니더라도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꼭 굳이 한국에서만 살 필요 없잖아요. 네, 다양한 경험, 다양한 곳에서. 근데 제가 그 두 국가를 가게 된 거는 이제 맨 처음에는 영국이 목표였어요. 영국과 캐나다. 근데 뭐 사실 꼭 그 나라여야 된다 이런 거까지는 아니긴 한데 제가 영국을 좀 더 가고 싶었던 거는 제가 락이랑 뭐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예술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영국이 또 그런 브리팝의 고장이니까 또 비틀즈 뭐 라디오헤드 뮤즈 뭐 콜드플레이 등등 수많은 이제 락 밴드들이 있는데 거기 가면 왠지 뭔가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래서 그런 거 느껴보고 싶기도 하고 거기 가서 이제 그 좋아하는 밴드들의 공연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대형 박물관 이런 데에서 실컷 그런 작품 감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는데
워킹홀리데이가 영어권 국가는 5국가예요. 영국, 아일랜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인데 여기서 호주만 그 지원하면 100% 갈 수 있고 나머지 4군데는 이제 추첨을 하거나 이런 식인데 영국은 안타깝게도 제가 가려고 뭐 취업할 때도 준비 안 했던 토익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까지 만들었는데 왜냐면 영국은 지원하려면 그 점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영어 공인 인증 점수가. 그래서 몇 점을 넘어야 돼서 토익도 봤었는데 아쉽게도 되지를 않아가지고 그래도 운 좋게 영국과 가까운 아일랜드가 돼서 네. 뭐 또 제가 좋아하는 데미안 라이스와 또 유투가 또 아일랜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또 만족을 하면서 아일랜드의 감성을 또 한번 느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막 이름이 술술 나오니까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음악이면 사실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락이 뭔가 이런 한국 사회에서 분노를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음악? 네. 다시 한 번 더 그 올바름의 면모가 드러나는. 예. 네, 되게 예술적인 감성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충분히. 좋네요. 뭔가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질문이 다 기억이 안 나네. 아니 다 다 말씀하셨어요. 말씀해주셔가지고 너무 부럽긴 하네요. 저도요. 저도 혹시 가보고 싶은 곳 있으세요? 저요? 네. 저는 쿠바랑 네팔 오. 그리고 뭐 동유럽 정도? 쿠바를 좀 가보고 싶고요. 근데 쿠바는 좀 뭐라 그러지? 좀 그냥 약간 선망? 약간 체게바라가 있었던 곳이니까 가보고 싶은 거고 약간 가서 뭐 하고 싶은 건 없고 네팔은 좀 가서 걸어보고 싶긴 해요. 그 트레킹 같은 거 해보고 싶고 유럽은 다녀와가지고 오. 저는 꼭 유럽 한번 갈 예정입니다. 돈 모아서 가요. 그러려고요. 정말 갈 거예요. 제가 아일랜드 쪽에 있을 때 만약에 맞으면 한번 유럽을 함께 좋네요. 그래도 뭔가 한국에 돌아오라고 하기가 참. 뭐 때 되면 돌아오시겠죠. 일시정지하고 가세요. 이제 한국에 놀러 오는 지경이 될 수도 아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네 시급이 세지시겠네. 근데 그 대신 그만큼 또 집값이 비싸고요. 그 기숙사 이런 거 되면 좋은데 그런 건 안 돼요. 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가서 적응도 잘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될 텐데. 우리 앨리스님이 청류 와서 청류에 오셔서 바뀐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뭘까요? 그 동네 모임 할 때 저희가 떡을 준비를 해요. 채식을 하시는 네, 건가요? 맞아요. 그 동네 모임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게 적어주셨더라고요. 채식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메뉴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종이컵보다는 일회용품 사용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직접 남겨주셨는데 그게 이제 앨리스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알아도 되는 거예요? 익명으로 썼을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앨리스니까요. 앨리스라고 잘 얘기했어요. 잘했어요. 사실 특히 한국에서는 채식하는 게 좀 어렵다는 걸로 많이 맞아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또 어떻게 마음을 먹게 되셨는지 그런 얘기 좀 간단하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충분하게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저희 할머니 댁, 친할머니 댁과 외할머니 댁 둘 다 시골 쪽이어가지고 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친환경적인 환경에서 많이 노출이 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도 약간 산동네, 서울이긴 했는데 달동네 이런 데여가지고 뒤에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거의 오빠랑 같이 곤충 잡고 놀고. 좋네요.
네, 그런 자연 속에서 놀고 뭐 송충이 이런 잡고. 네. 잠자리 잡고 네. 그런 걸 많이 했던 것도 있고 또 저희 엄마께서 되게 교육열이 높으셨어 가지고 유치원을 뭔가 시험 비슷한 거를 보는 유치원에 들어갔었어요. 그 동네 제가 살았던 동네에서 되게 좀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유치원이어서 추첨을 한 다음에 추첨해서 된 사람들이 이제 약간 그런 뭔가 시험 비슷한 거를 치르고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치원에 입학했는데 정말 좋은 유치원이었어요. 되게 여러 가지 좋은 조기 교육을 시켜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영어 같은 거를 가르치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네, 그래서 영어는 약간 딴 얘기인데 아무튼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제 그런 환경과 관련된 교육도 받았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건 이후에 뭐 초등학교 때도 계속 그런 교육이 조금씩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얘기하면 조금 나이가 나올 것 같지만 그런 아나바다 운동 이런 것도 많이 할 때였었고 제가 무슨 환경 관련된 그런 소설인가 그런 교육용 소설 그런 거를 읽었었는데 그때 그 책을 읽고 이제 환경 운동가가 되고 싶다는 그런 꿈을 꿨을 때도 나 그 있었거든요. 키워드 생각하고 있어 지금. 환경 운동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엄청 그런 책을 읽고 나서 한동안 되게 열심히 그런 걸 뭔가 친환경적인 생활 습관 같은 걸 되게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재활용 같은 것도 많이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계속 살아오다가 한동안은 뭐 그런 실천이 좀 뜸했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요 몇 년 전부터 다시 이제 또 그런 환경 관련된 뉴스 기사들을 읽으면서 다시금 내가 좀 더 실천을 많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활 습관도 더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런 관심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채식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것도 있고,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플렉시테리언이라고 완전하게 채식을 하는 건 아니고 고기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해볼만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마음을 굳게 먹고 완전한 채식주의자가 되면 어떨까 했었는데 제가 그 플렉시테리안일 때는 그런 포유류나 조류 그런 고기만 안 먹는 페스코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내서 가장 어려운 단계인 오로지 채소와 곡류, 과일 이런 것만 먹을 수 있는 견과류 이런 것만 먹을 수 있는 비건을 하기로 결심을 제가 뭣도 모르고 하게 돼가지고 네 요즘 되게 험난한 일상을 보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요즘은 많이 좀 적응하고 있는 단계여서 또 주변 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청류나 청정네처럼 이렇게 뭔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네 조금 그런 힘듦이 덜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채식은 조기 교육부터 시작하신 것 같은데 조기 교육이 중요하구나 이런 느낌인데. 네, 진짜 정말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그렇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한국 사회에서는 도움이 진짜 많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아일랜드나 호주에 가시면 조금은 생활하시기엔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그런 생각해요. 가서 영국 갔었을 때 그 뭐 아일랜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건용 이런 게 되게 많이 메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작 맛은 별로 없긴 하더라고요. 영국 거는. 하여튼 고생 대단하시네요. 아유, 아닙니다. 그 그러니까 일상에서 채식 실천하는 것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런 채식을 실천하기가 좀 불편한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그런 거는? 그래도 다행히 제가
비건이 된 이후로는 아직 일 경험은 없어서 그런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고 평소에는 그냥 집에서 밥 먹을 때는 그야말로 제가 원하는 대로 거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나와서 사람들과 뭔가 같이 먹게 될 경우가 조금 어렵긴 해요. 그리고 괜히 저 때문에 뭔가 다른 분들에게 더 뭔가 신경을 쓰게끔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한 것도 있고, 그래도 요즘에는 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어쨌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다 이해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래도 항상 어딘가 가면은 거의 웬만하면은 한두 개는 먹을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다행히 그런 걸로 대체하고 있고 저는 진짜 식당들이 좀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밥으로서 연결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할 때 밥 한 번 먹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기도 하고 뭔가 관계나 이런 것들이 밥 먹는 자리에서 이루어질 경우가 많은데 그런 식사 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을 때 뭔가 사회적으로 단절까지는 좀 오버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좀 멀어지는 경향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제 주변에도 그 채식한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이제 어쨌든 배려를 하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태원 정도만 가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채식주의자용이다. 네. 뭐 이거는 그 또 뭐죠? 이슬람 할랄 푸드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 채식하는 분들이 먹을 수 있는 메뉴 정도는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보면서 좀 들었었어요. 네, 저도 가장 원하는 건 진짜 그렇게 이건 비건 메뉴다 이렇게 표시가 있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사실 그런 비슷한 제도가 한번 있었다가 사라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요? 네, 하도 그 육식 관계 된 종사자들이 너무 반대를 해가지고 네 그렇게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랬구나. 사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일단은 그냥 우리가 먹는 거의 성분 표시를 정말 상세하게 잘 알 수 있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잘 나와 있지만 뭐 그런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는 원산지 표시만 돼 있지 저 메뉴가 어떤 성분들을 포함하고 맞아요. 있는지 그런 맞아요. 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그런 들깨 칼국수 뭐 이런 거를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식당에서는 여기에 그런 고기가 함유되지 않는 레시피로 만드는 데도 있지만 또 다른 데는 아닌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사실 제가 막 이렇게 요리사가 아니라서 뭐 어떤 그쵸. 음식을 먹을 때 맞아. 뭐가 들어가는지 그렇게 다 하나하나 알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말 뭘 먹을 때마다 검색을 정말 많이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채식을 하는 게 그런 고기를 안 먹는 걸 참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정말 부지런해야 되고 준비성이 정말 철저해야 되고 네 되게 시간 소요가 이것저것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 성분 표시가 되는 거. 어쨌든 채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고기가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확인할 길이 있어야 된다는 네. 거잖아요. 좋은 정보네요. 아니 우리가 백종원도 아니고 맛을 잠깐 보고 내가 장급이도 아니고 아니, 뭐 홍시가 이게 들어갔는지 멸치 별당이 들어갔는지 육수인지 고기 네, 육수인지 맛으로 전혀 아니면 알 채소 수가. 육수인지 어떻게 알아? 네. 그런 게 좀 있네. 근데 그게 성분 표시는 사실은 그 뭐 연남동 뭐 이런데 가면 되게 그냥 깨알같이 써놓잖아요. 근데 그 정도만 있어도 걸을 수 있는 건 다 걸을 수 있는 거고 이런 거잖아. 네네. 그러네요. 그리고 뭐 사실 그런 공산품 같은 경우도 과자 같은 걸 예를 들면 그런 거 먹을 때도 그냥 제가 사서 먹으면은 괜찮은데 제가 아무래도 그런
청동넷이나 이런 데에서 많은 행사 같은 거에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준비된 간식 같은 거는 이제 내용물만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포장지에 예. 이게 성분이 적혀있는데 맞아요. 포장지가 뜯겨 있으면 예. 확인을 못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개별 포장에 표시가 돼 있는 건 거의 당연히 없어서 그거를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당연히 사실 그런 것 중에 먹을 수 있는 게 많지는 않긴 한데 가끔 정말 한두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껍질? 그냥 성분 표시 있는 것도 같이 이렇게 놔둬주시면은 제가 먹을 수 있는 건지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네. 앞으로 행사 준비할 때 염두에 두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그 어쨌든 비건 혹은 그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강요하거나 혹은 뭐 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서로가 어쨌든 맞춰가는 부분 혹은 뭐 준비하는 사람이나 드시는 분들이나 맞춰가는 거니까 그런 게 좀 잘 이게 뭐라 그러지 잘 소통할 수 있는 문화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맞아요. 어쨌든 뭐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고려하다가도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드시는 분도 약간 이게 이렇게 뭐라 어쨌든 배려해 주시는 거나 혹은 뭐 이렇게 있을 거라서 그런 게 좀 잘 정착되면 좋겠다 그냥 요 영역에서라도 혹은 이후 뭐 확장되거나 뭐 이런 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사실 채식도 채식뿐만 아니라 어쨌든 어떤 신념을 가지고 그죠.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그게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어느 정도 설득력 혹은 이해 아니면 내가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라고 알려지는 거 수용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주변에서의 노력도 같이 필요한 거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이 청년 유니온에서는 잘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들이 또 있는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말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저희 이제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꽤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팟캐스트 공식 질문이 있잖아요. 혹시 모르세요? 네.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아주 스펙타클하게, 스펙타클하게 아무튼 앨리스님께 청년 유니온이란 글쎄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뭐 이제 한 5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신입 조합원이어서 어떻게 보면 청년 유니온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한다고 생각해서 감히 함부로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꿈꾸는 이상적인 공동체에 가깝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내가 원하는 걸 말하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소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정말 되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무엇보다 그런 연대할 수 있는 거에 되게 많이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전까지 제가 청정넷이나 이런 청년 유니온 활동하기 전까지 그냥 일상에서 만나는 친구들과는 나눌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맘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만날 수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일랜드 유니온 기대할게요. 가서 이제 아일랜드의 소리 이런 것 좀 전해주시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좋네요. 우리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짧게 오늘 팟캐스트 녹음한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집에서는 되게 많이 떨렸거든요. 정말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제가 뭔가 이목이 집중되는 행위를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두 분 다 아는 분이어서 되게 왔을 때는 되게 생각보다 편했고 좀 긴장해서 조금 실수하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지만 실수 없었어요. 진짜
어떻게 좀 몇 분 하다 보니까 금방 그냥 평소에 사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수다 떠는 것처럼 되게 편안하게 즐겁게 얘기하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잘 이렇게 주저리 얘기할 수 있을까 걱정도 했는데 오늘 뭔가 과다 정보 많이 유출한 것 같고요. 어쨌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초대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날이 있길 바라면서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앨리스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눠주신 앨리스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연 있는 노가리. 우리 팟캐스트 앞으로 음성 근황을 경남 청년 유니온에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그 기획팀장님과 기획부팀장님께서 사연을 좀 보내주셨는데 근황을 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짝 들어봤는데 엄청 정성스럽게 보내주셔서 그러니까요. 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경남 청년 유니온. 안녕하세요. 저는 기획팀장 박민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획부팀장 배원열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노가리에서 그 지부마다 뭐 활동한 거를 듣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녹음을 하는데요. 왜 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이 아닌 우리가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위원장님은 오늘 또 교육이 있으시고, 그 이후에 뭐 회의가 있다고, 이렇게 바쁘시다고 네. 참여를 못하게 되었고, 네. 사무국장님은 오늘 몸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많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상근을 시작한 지도 벌써 2달이 다 돼가는데, 참 시간이 빨랐던 것 같아요. 예. 저희 그동안 어떤 걸 했나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노동 상담 부스 운영? 어디서 했었죠, 그동안? 그동안 뭐 이제 학교 앞에서, 창원대 장소적인 위치로 네. 창원대 앞에서 했던 것 같고, 네. 또 이제 그 취업 박람회가 네. 열리는 어디였죠? 그 창원 세코에서 네. 또 진행을 했었어요. 창원 세코가 그래도 좀 저희가 이렇게 유임을 배포하고 할 때 좀 반응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다 보니까 네. 저게 뭐지?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네. 취업에 당장 이제 좀 관련이 있다 보니까 네. 진짜 이제 취업을 해서 이렇게 막 내가 노동 상담 받을 수 있을 그런 거로 그런 계기가 되니까 또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4월에는 저희 경남 청류가 도 한번 했었는데 예. 네, 어떤 내용이었나요? 또 자유한국당 네. 예상원 의원이 네. 청년에 대한 막말을 하면서 네. 저희가 그거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었죠. 네. 또 그때 당시에 기획팀장님이 네.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그때 예상원 의원이 이제 학자금 대출은 온전히 청년의 문제다. 네. 그리고 청년들은 할 게 없어서 PC방에 네, 아주 청년에 대한 마음 선언해서 저희가 한번 열차게 네, 거리에서 투쟁을 했던 기억이 또 드네요. 근데 저희 또 5월 1일 노동절 때 우리 부팀장님께서 발언을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예. 네. 예, 제가 하게 될 줄 몰랐는데, 네. 예, 이렇게 이런 경험도 해보게 되네요. 참 많은 사람들 앞이고, 또 처음이라 잘 못했지만, 네. 그래도,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려움에서 이제 청년들의 이제 환경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또, 바로 직후에 또 신입조합원 교육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날 아주, 네, 신입조합원 교육 어떠셨나요? 신입조합원, 저도 이제 신입조합원이었는데, 네. 이제, 이 시간 가운데 이제 사실 이제 청년이랑 활동하면서 서로
많이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새롭게 가입된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인사도 나누고 서로를 알게 되는 시간이어서 네.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청년 유니온이 어떤 곳인지 그동안 잘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청년 유니온이 어떤 곳인지 또한 우리에게 왜 노동조합이 필요한지를 또 알게 되는 시간이어서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회를 너무 잘 보셔서 또 우리 김지현 노동상담 팀장님이 좀 경계를 하신다고 저도 좀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독립영화 공동체 지금 2번 정도 했잖아요. 네. 어떤 내용으로 진행했었나요? 일단은 저희끼리 모여서 뭐 어느 주제가 좋을까를 좀 고민을 한 다음에 정하는 것 같고, 네. 첫 번째 영화는 내일이라는 영화로 네. 대한 사회, 대한 공동체에 대한 주제를 담은 그러한 영화였고, 둘째는 우리 그 노동을 주제로, 청년 노동을 주제로 한 영화인 내가 사는 세상을 네. 상영을 했었죠. 아, 그 대구 유니온 위원장님께서 예. 또 출연하신 또 그런 영화였었죠. 예. 네. 앞으로는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 예. 그 전에 저희가 또 일주일에 2번씩 또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좀 퇴근이 늦어지신다고 하는데 뭐 아. 어떤 게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일주일에 2번 정도 교육을 하는데, 네. 노동법 스터디랑 네, 청년 활동가 스터디가 있어요. 네, 저는 뭐 이렇게 잘 모르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고, 그리고 청년 유니온의 일원으로서 노동법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 가지 또 교육을 진행해주고 있는 노동 상담 팀장님과 위원장님이 참 감사하고 수고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또 많은 것들을 이제 또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일단은 요즘에 이제 기획팀장님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는 네. 조합원 소풍이 있고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이 기회를 통해서 참 조합원들이 더 친해지고 더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리빙랩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네. 니트족 발굴. 네, 저희가 청년 니트가 어떻게 하면 있을까에 대한 사회혁신 연구로 도에서 받아서 이제 있습니다. 유의미한 그런 연구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 외에는 또 이제 노동상담 부스 같은 경우에는 매월 진행하잖아요. 우리 또 다음은 어디로? 그래서 이제 학교 앞도 했고, 네. 이제 에세코도 취업 박람회도 했고 하니까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우리 강원도 정우상가나 네. 혹은 또 창원대 앞에서만 했으니까 또 다른 가까운 학교를 찾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할지는 우리 둘이서 어떤 사업을 기획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차고 오지고 의미 있는 기획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획팀장 박민석, 네, 기획부 팀장 배원열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 네, 우리 기획팀장님이랑 부팀장님께서 진짜 열심히 사연을 녹음해서 보내주셨어요. 진짜요. 진짜 엄청 그 둘의 케미가 재밌던데요. 네, 그리고 이 정성이 그대로 느껴지는데, 그 경남에서 했었던 사업들 노동상담 부스 운영이랑 노동절 그 이제 직접 발언도 하셨다는데, 그때 이야기를 직접 들으니까 더 반갑네요. 그리고 앞으로 조합원 소풍 너무 기대되는, 저도 한번 가고 싶은데 너무 아쉽네요, 못 간다는 게. 그 녹음하는 날 그 올라왔더라고요. 그 웹자보가 올라왔더라고요. 웹자보가 어디로 간다고 하던가요? 그렇게 자세히는 못 봤어요. 그래요? 이거 팟캐스트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경남청년 유니온
페이스북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보고서 가면은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아, 따라가는 거예요? 네네. 아니 저는 못 가지만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이 경남에 계시다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지를 좀 보시고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사연 좀 보내주신 박민석 기획팀장님과 배원열 기획부팀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음성 통해서 지부 소식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다음에 어떻게 다다음 번쯤에는 경기의 소식을 좀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뭐 편하신 대로. 그때 이제 위원장님이 아니라 다른 분께서 소식을 전해주면 참 좋겠다. 좋네요. 네, 오늘 너무 수고해주신 실루기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노가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yunioncast@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팟빵 팟캐스트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 눌러주신 하트 하나, 남겨주신 댓글 하나가 만드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